안녕하세요. 교육사회학 구성 학업 성취와 격차를 발표하게 된 경영학과 19학번 전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성취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 성취 결정 요인입니다. 학업 성취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나와 있듯이 개인적 요인, 학교 요인, 가정 요인, 지역사회, 사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 결정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학업 성취 향상 효과입니다. 학교의 일차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학급과 학교의 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집단 편성, 교사 능력과 활동, 학교 문화 등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의 학업 성취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학업 성취의 격차와 원인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능, 가정 배경, 지역, 남녀 간 격차,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마지막 목차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업 성취의 구성 요소입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거의 전부가 교과 지식의 학습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학교뿐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과 지식만은 아닙니다. 교과 지식 외에 가치로운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는데 예컨대 교과와 관련된 태도나 가치관, 봉사정신, 타인 존중의식, 성평등의식, 세계시민정신, 미적 감수성 등도 학교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는 각급 학교에서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학교급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두 번째,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세 번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네 번째,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다섯 번째,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입니다. 위의 목표에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서부터 창의력과 세계 시민 의식에 이르기까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학습 목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의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의 성취도를 가지고 한 개인, 한 학교 또는 한 국가 전체의 학업 성취도인 것처럼 해석하고 활용하는 오류입니다. 두세 개 교과 성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판정하거나 한정된 교과와 영역의 성취도를 가지고 국가의 교육 역량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정한 소수의 교과 성취 수준으로 한 개인의 학습 능력 전체를 평가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불공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 특성이나 소질에 따라 각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 능력이 다르므로 특정 교과만을 개인들을 평가하면 그 교과에 대한 학습 능력이 높은 사람은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을 고르게 포괄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비중의 영역별 평가 가운데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성취평가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기능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 수준과 개별 학교와 국가 전체 교육 체계의 교육 영향을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업 성취 결정 요인입니다. 학업 성취 또는 성적은 흔히 지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학업 성취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물인데 대표적으로 개인적 요인, 학교 요인, 가정 요인, 지역사회, 사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요인에는 지능, 적성, 노력이 주로 거론되는데 이 가운데 지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에 비해 지능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성적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도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런 지능과 적성은 대부분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정되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학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결정 요인 가운데 개인 요인에 성별, 나이, 국적, 보충 수업 참여 여부, 교과에 대한 흥미 수준, 교과에 대한 자아 개념, 컴퓨터에 대한 흥미 등을 여러 가지 요인들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인에는 학교 요인입니다. 학교 시설이 좋고 교사들의 실력이 높으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향상된다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이 상식을 지지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요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조건을 향상시키면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믿음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가정 요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업 성취에 대한 학교 요인의 영향력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가정 환경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과 가정의 교육적 분위기가 중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 구조나 형제 자매 수, 사회 경제적 지위도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특성이 학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학교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의 교육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사회 계층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가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정도가 지역사회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 교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사교육입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합격 총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느꼈을 법한 한국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교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사교육은 학교 수업만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학생 간 경쟁이 심한 유교권 국가에서는 경쟁 목적 사교육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학업 성취 향상, 상급 학교 진학 등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기조절 학습이나 자율적 학습 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학교의 학업 성취 향상 효과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가운데 학급과 학교 규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급과 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학급 규모가 큰 것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된다. 학급 규모와 학업 성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학생 간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집중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 대규모 학교가 유리하다, 소규모 학교가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 여건입니다. 학교의 교육 여건에는 학교의 시설, 교구, 재정, 교사의 수와 교육 능력 등 교육에 투입되는 요인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는 교육 여건과 학업 성취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과 미국 학교를 비교했을 때 개도국 학교가 미국 학교에 비해 학교 교육 여건과 학업 성취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 학교들이 교육 여건이 평준화되어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적은 반면 개도국의 학교는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집단 편성입니다. 학교 성적에 관해 또 하나 오래된 상식은 능력별 학급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 상식을 반박했는데 학급 편성 때문에 성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차이, 학생 특성의 차이, 과목 내용의 특성상의 차이 등이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가 상위 능력 반에서는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하위 능력 반에서는 적당히 방치한다면 성적 차이 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교사 능력과 활동입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에는 교사의 기대가 실제로 성적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 기대 효과는 저학년이나 하류 계층 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교사의 경험 수준과 교육적 노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학교 문화입니다. 학교 분위기를 학교 풍토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기대, 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 교사의 평가와 기대에 대한 학생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 학생의 풍토 지수가 학업 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풍토에 따라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열의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풍토의 학업 성취에 대한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의 격차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능입니다. 지능 지수에 따라 학업 성취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은 후천적으로 환경의 우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능 지수는 계층 배경을 포함한 환경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천적 요인이나 환경 요인이 학업 성취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가정 배경입니다. 학업 성취에 미치는 가정의 배경은 영향이 뚜렷이 클 뿐만 아니라 매우 견고한 기제를 통해 매개되고 있습니다. 가정 배경에는 재정 자본, 인간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재정 자본은 가정이 자녀의 학교 공부를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간 자본은 가정의 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의 여러 지식, 경험, 지적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문화 자본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자본이고, 사회 자본은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 사회와 인간관계의 교육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지역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인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사이나 농촌 지역인 읍과 면 사이의 차이보다 소도시 이상과 면 이하, 즉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보다 중학교에서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학업 성취의 격차는 왜 생겨나는지, 그렇다면 농촌 인구의 지적 능력은 낮은 것인지, 농촌 학교의 교육 조건이 나쁜 것인지 등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요인은 남녀 간 격차입니다. 과거에는 남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여학생이 추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녀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 관해서는 남녀 차이가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 학생, 가정에 관련된 것인 것, 학교는 기대와 달리 영향력이 매우 낮고 학생의 지능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정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 지수가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가정 배경의 영향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정 병역의 영향력도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를 교육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능은 지능과 기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자체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지도를 넘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남녀 간에서는 성차별적 교육과정, 성평등 의식을 전파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서도 학생들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각자에게 적절한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기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열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민주사회 건설에 교육이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학업 성취와 격차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